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최근 경기 북부 지역 산이나 도심에서 뱀이 나타났다는 신고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 2달여 동안 2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뱀과 마주쳤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천연기념물 제218호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장수하늘소 한 쌍이 포천 광릉숲에서 발견됐습니다. 장수하늘소는 개체수 감소로 그동안 국내 관측이 어려웠습니다. 포천시가 다음 달 중순부터 지역화폐 군장병 할인을 최대 20%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4천여 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스타트업들의 홍보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CJ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가 스타트업과 유튜버를 매칭시켰는데 스타트업 홍보에 효과가 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길을 걷는데 갑자기 눈앞에 뱀이 나타난다면 어떨까요? 무척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최근 산 인근 도심에서 뱀이 나타났다는 신고가 늘고 있습니다. 뱀을 만났을 때 대처법과 주의점 등을 김초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달 30일 의정부 시청에 주차된 차량 아래에서 살모사 한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소방서 직원이 뱀을 포획했지만 차량에 타려던 시민이 독사에게 물릴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9일에는 시청 별관 1층 여자 화장실에서 뱀이 발견돼 뒷산에 방사되기도 했습니다. 산속에 있던 뱀들이 여름철 기온이 높아지면 시원한 곳을 찾아 도시로 내려오는 겁니다. 뱀 출몰 소식에 지역 온라인 카페에는 뱀 목격담이 주르르이었습니다. 산이나 하천 인근 산책로와 아파트 주변에서 뱀을 봤다는 글입니다. 시민들은 당혹감과 불안함을 표했습니다. 경기 북부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6월과 7월 경기 북부 지역에서 뱀 출몰 신고가 227건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의정부 지역의 경우 13건, 양주 13건 등입니다. 양주 소방서 관계자는 뱀은 대부분 사람 인기척이 나면 도망가기 때문에 당황하지 말고 그 자리를 우회해서 갈 것을 조언했습니다. 가장 먼저 119에 신고하는 게 가장 우선이고요. 물렸을 때 상처 부위를 가슴보다 낮게 하고 최대한 움직이지 말고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 7월부터 벌초를 시작하는 추석 전까지 뱀 물림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21일 오후 7시 10분쯤 포천시 가산면의 한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내부에 있던 60살 강모 씨 등 직원 2명이 얼굴과 손 등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불은 공장 내부 160제곱미터와 기계류 등을 태워 3,3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4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공장 안에 있던 유증기가 폭발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제218호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장수하늘소 한 쌍이 포천 광릉숲에서 관찰됐습니다. 광릉숲에서는 6년 연속 관찰됐습니다. 장수하늘소는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해 국내 관측이 어려웠습니다. 문화재청은 곤충 가운데 처음으로 1968년 장수하늘소를 천연기념물 제218호로 지정하고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으로 지정했습니다. 경기도가 포천을 시작으로 지역화폐 군장병 할인을 최대 20%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합니다. 도는 우선 10% 할인 혜택을 적용하고 조례 등 제도를 정비해 내년부터 할인폭을 최대 2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혜택을 가장 먼저 시작하는 포천시는 다음 달 중순쯤 지역화폐 할인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포천 지역 군장변에 지원될 지역화폐는 카드형의 포천사랑 상품권으로 지원 대상자는 4천여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주시가 여름철 감염병 예방과 매개모기 퇴치를 위해 친환경 방역소독을 실시합니다. 친환경 방역소독은 기존 연막소독보다 효과 범위는 좁지만 살충 효과가 높고 농작물 보호에 효과적입니다. 시는 7월부터 9월까지 집중 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지역별 6개 방역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붉은 수돗물 사태가 벌어지면서 먹는 물에 대한 걱정과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도내 교육과 복지시설에서 식수로 사용하는 지하수를 검사했더니 절반 넘게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도는 추가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식수로 사용되는 지하수 수질 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3개월 동안 도내 교육복지시설 289개소에 대한 수질 검사를 실시. 1차 조사가 끝난 207개소 중 110곳에서 분원성 대장균군이나 비소, 알루미늄 등의 성분이 먹는 물 수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려 110개소가 분원성 대장균군, 질산성 질소, 비소, 불소, 알루미늄 등이 수질 기준을 초과해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사가 끝난 207곳의 절반 이상인 53%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82곳의 검사 결과가 남아있어 부적합 판정 시설은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 미신고 음용시설 7개소 중 4곳에서도 불소나 일반 세균 등이 초과 검출됐습니다. 경기도는 부적합 시설에 대한 사용 중지 및 시설 보완 조치가 이뤄지도록 해당 시군의 검사 결과를 통보하고 경기도 수자원본부를 통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지하수에 대한 검사와 함께 1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은 2차 수질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2차 수질 검사와 수자원본부의 현장 조사 결과가 나오면 상수도 및 지하수 정화시설 설치 등 시설별 대책에 대해서 우선 컨설팅을 실시하고 추가적인 다양한 대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 부단체장 긴급회의를 열어 의용 지하수 부실 관리 실태와 대안을 논의하는 등 개선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추TV 최창순입니다. 전문가와 도민으로 구성된 경기도 소비자 안전지킴이가 화재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에어컨 실외기를 점검합니다. 도 소비자 안전지킴이는 23일까지 도내 경로당 등 다중이용시설 2,400개소를 점검합니다. 에어컨 실외기 전선과 설치 환경 등을 확인한 후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정리하고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 등의 정비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단순히 보고 즐기는 매체로만 알려졌던 유튜브가 스타트업들의 홍보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버들에게도 기업 홍보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린 건데요. 스타트업과 유튜버가 상호 윈윈하는 모델을 소개합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이우경 씨는 지난해 유아용 반찬 제조업체를 창업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먹이고픈 엄마의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국내산 재료 엄선해서 재료 선별해가지고 손질하고 조리하고 있어요. 동네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넉 달 전부터는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 홍보는 늘 풀기 힘든 숙제였습니다. 홍보 마케팅에 비용이 크게 들어서 일정 이제 큰 자본을 갖지 않고 있는 이상 이것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 씨의 고민을 해결해 준 건 다름 아닌 유튜버입니다. 유아용 건강 레시피를 소개하는 유튜버가 이 씨의 제품을 홍보한 겁니다. 아이들 반찬을 만드는 채널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에게 영양가 높고 신선한 반찬을 제공하는 거를 많이 해왔는데요. 저희 기업을 만나면서 좀 더 그런 거를 홍보를 제가 더 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스타트업과 유튜버의 콜라보 오크리에이터스. CJ와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만들어낸 협업 모델입니다. 스타트업에겐 무상으로 제품 홍보 기회를 제공해주고 유튜버에겐 방송 제작 경험을 쌓을 수 있게 합니다. CJ와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해 스타트업과 유튜버 50쌍을 매칭시켰고 올해 30쌍을 추가 발굴했습니다. 이 중 지난해 제작한 50개 기업의 홍보 영상 조회수가 70만 건을 넘을 정도로 스타트업 제품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지역에 있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그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매출이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요. 스타트업의 새로운 마케팅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오크리에이터스. 내년에는 보다 진화된 모습으로 스타트업 제품 홍보에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이분들이 원하시는 판로 확대나 홍보, 그다음에 전시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더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훈입니다.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와 한국MCN협회, 한국전파진흥협회가
로컬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새 기관은 22일 1인 크리에이터와 협업해 로컬 콘텐츠를 제작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사업을 개발하며 콘텐츠 제작 강화 교육 등을 공동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한국 케이블 TV 방송협회 김성진 회장은 모든 콘텐츠는 지역에서 생산된다며 케이블 TV가 MCN을 만나 지역의 많은 이야기를 더욱 가치 있게 담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천군의회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군의원 7명은 성명서를 통해 아베 정부의 그릇된 역사 인식에서 출발한 위선적인 수출 규제는 양국의 경제산업과 한일 우호 관계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며 아베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경제보복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의원들은 또 아베 정부는 자국의 잘못된 역사에 대한 반성은커녕 대한민국에 위협을 가하며 양국 평화 번영을 위한 신의를 저버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포천 주민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작은 영화관이 들어선다는 건데요. 이제는 개봉작을 보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인구 14만여 명이 살고 있는 포천. 하지만 포천에는 영화관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바누아라트홀에서 영화가 상영되고 있지만 최근 개봉한 영화를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포천 시민들은 영화를 보려면 인근 철원이나 의정부, 양주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올해 말이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영화 전용 상영관이 개관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의 또 다른 이런 문화를 통해서 영북면이라는 지역이 이런 그 북부 지역의 읍면 단위 중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문화의 거점을 하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화관의 이름은 작은 영화관.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에 들어서는 이 작은 영화관은 지상 4층 규모로 2개의 상영관에 좌석 수는 약 100여 석입니다. 운영은 작은 영화관 사회적 협동조합이 맡았습니다.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아주 좋은 영화를 잘 상영해서 포천 지역의 문화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영화관의 관람 비용은 일반 영화관의 60-70% 수준입니다. 저렴한 관람료와 최신 개봉 영화를 포천에서 볼 수 있다는 것에 주민들의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오랫동안 주민들이 이렇게 불편을 겪은 만큼 잘했으면 좋겠고 또한 그 지위가 그 영화관으로 말미암아 그 상권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힘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연말 개관을 앞둔 작은 영화관. 그동안 접하기 힘들었던 영화 관람을 지역에서 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인근 지역의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동두천시가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 원산지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이번 지도 단속은 전통시장과 중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되는 고사리와 돼지고기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하다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동두천시는 이번 단속에서 올해 첫 도입된 원산지 표시 감시원을 동원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날씨 정보입니다. 절기상 처서인 금요일엔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9도, 최고 기온은 28도로 일상생활하기에 무리가 없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28도에서 29도로 크게 덥진 않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이 없는 만큼 밀린 빨래와 세차하기에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